안녕하세요. 과학이야기 끝세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 평생에 꼭 가보고 싶은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페루의 나스카 문양을 꼽습니다. 그 이유는 환상적인 지상 문양들이 끝도 없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1941년 미국 롱아일랜드 대학교 천문학과 교수인 농업경제학자 폴 코삭은 고대의 관계시설을 조사하기 위해 나스카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코삭 부부는 나스카 계곡에서 신비스런 문양이 수킬로미터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지역을 상공에서 바라본 폴 코삭은 사막의 선 수백 개가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는데 마치 땅에 양탄자 무늬를 그린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문양들을 본 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태양이 막 지려는 순간이었다. 6월 22일 해가 가장 짧은 동지날. 우리는 그 순간에 이 문양이 뜻하는 수수께끼의 열쇠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학자들은 그의 발견을 20세기에 알려진 고고학상의 대발견으로 평가합니다. 코삭은 나스카의 문양의 천체의 운동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으며 나스카인들이 농사 짓는데 가장 좋은 시기를 알아내기 위하여 이들 문양을 사용했으며 그 증거가 어디엔가 분명히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중도에서 연구를 중단하였고 페루 정부는 마리아 라이에 박사에게 나스카 문양에 대하여 연구를 계속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라이에 박사는 나스카인들이 어느 정도의 기하학적인 지식을 갖고 이 문양들을 만들었다고 추측했습니다. 몇 킬로미터에 걸쳐서 단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완전한 직선들을 얻으려면 최소한의 도형을 제작하는 지식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나스카인들이 도형을 그릴 때 말뚝에 끈을 묶어 그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3개의 말뚝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는데 그녀의 가정은 옳았고 말뚝을 박았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라이의 박사도 코삭 박사와 마찬가지로 지상 그림들은 별자리를 표현한 것이고 천체의 출몰 방향과 관계가 있으며 달력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스카 문양이 천문학적인 용도에만 사용되었다는 코삭 박사와 라이의 박사의 주장은 학자들의 심한 반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기하학적 문양은 천문학 용도에 대입하기에는 너무나 동떨어진 형태였습니다. 나스카 평원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것은 병풍처럼 두른 언덕에 있는 문양으로 얼핏 보면 우주인처럼 생겼습니다. 올빼미 눈에 커다란 신발을 신고 있는데 한마디로 인간의 한계를 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스카 문양에 대한 수많은 추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세인의 관심을 가장 크게 끈 사람은 이스터 섬의 모아이가 외계인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한 폰 다니켄입니다. 다니켄은 미지의 지적 생물체가 고원에 도착하여 2개의 활주로를 건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968년 이런 내용을 담은 신들의 전차가 놀랍게도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켰고 10년 사이에 6,50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더욱이 당시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던 UFO 열기에 편승해 그의 주장은 수많은 지구인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스카 현장을 방문한 학자들은 다니켄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간파했습니다. 대형 우주선이 이착륙하기 위한 비행장이라는 땅에 토질이 연약하여 우주선이 착륙하려 하다가는 푹 빠지기 십상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다니켄을 사기꾼이라고 말했지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덕분에 나스카는 외계인을 믿는 사람들의 성지가 될 정도로 나스카를 세계에 알려주는 데 큰 기여를 했음은 분명합니다. 다니켄이 거짓말쟁이든 아니든 나스카가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자 많은 학자들이 나스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사람이 영국의 천문학자 제랄드 호킨스 박사입니다. 그는 1968년 나스카 문양이 천문현상과 관련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참고로 제랄드 호킨스 박사는 1963년 영국의 스톤헨지가 천문현상과 관련되는지를 분석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호킨스 박사는 93개의 문양과 가장 반짝이는 45개의 별에 대한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가능한 한 최대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려고 시도했습니다. 특히 기원전 5000년 전부터 현대까지의 매세기별로 유사점을 분석하였는데 결론은 나스카의 문양과 천체와의 연관성을 찾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나스카 문양이 천문학과는 관련 없다고 알려졌지만 학자들은 이렇게 거대한 그림을 나스카인들이 어떻게 그릴 수 있었느냐에 집중했습니다.
참고로 나스카 평원은 연중 안데스산맥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 때문에 지난 1만 년 동안 거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평균 2년 강수량이 12.5mm 정도입니다. 이런 이유로 매우 건조해서 간단하게 만든 문양은 오래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조 미켈 박사는 나스카 그림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재현하는 실험을 했는데 6명의 사람이 석회가루를 사용하여 120m 길이의 나스카 새 모양의 그림을 단 하루 만에 완벽하게 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동원된 장비는 밧줄과 강목 몇 개, 석회가루뿐이었습니다. 나스카 문양이 엄청나게 큰 것은 사실이지만 나스카의 지형상 땅에 돌을 옆으로 걷어내거나 약간 파기만 해도 되므로 실제로 이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호킨스 박사 발표 후 나스카 문양이 물과 관련된다는 주장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비교적 설득력 있는 주장은 문양이 두 가지로 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물 형태의 원시 조각과 기하학적인 형상으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슈라이버 교수는 대평원에 그려진 일직선은 사람들이 손으로 직접 만든 수로로 큰 가뭄이 든 6세기경 만들어졌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나스카인들이 수원이 발견되면 그곳에 고대의 주거지, 즉 거대한 사다리꼴 같은 기하학적 형상들을 만들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나스카인들이 지하수가 어디 있는지 알았으며 지하수가 있는 곳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수로를 팠고 이들의 위치와 범위, 물이 흐르는 방향을 지상의 문양으로 그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설명은 나스카 문양이 종교의식을 위한 그림의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나스카 공동체의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문양의 선을 따라 걸었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신앙, 즉 물에 관한 믿음을 재확인했다는 설명입니다.